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우선 잠깐 마스크를 좀 벗어야겠네요.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마스크 끼고 하려니까 말을 하는 게 어려워서 살짝 마스크 벗겠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다시 드릴 비트 세미나를 다시 잡았어요. 왜 잡았냐? 저희가 어제까지 얼음 네일 하는 것도 보여드렸었고, 요새 굉장히 핫하잖아요, 얼음 네일이. 근데 얼음 네일을 이제 막 시술을 하셔서 이제 오프하실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얼음 네일이 조금 도톰하잖아요. 아무래도 클리어를 몇 번씩 올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지금 제 손에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테스트 삼아서 했던 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네, 테스트 삼아서 했기 때문에 시술한 지는 좀 어느 정도 됐더라? 한 5일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쪽 손은 제가 좀 테스트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한 일주일이 넘었는데 제가 택배 싼다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한 결과 좀 손이 깨졌어요. 제가 지금 제 손 같은 경우는. 근데 오늘 제 손에 얼음 네일이 있는 거를 제거하는 것도 좀 보여드릴 거고요. 리프팅 난 네일을 어떻게 오프하는지도 좀 같이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마 영상에 올렸을 거예요. 손 잠시만 이렇게 봐주시겠어요? 이쪽으로 쭉 오세요. 제가 아마 영상에 올린 게 니퍼 없이 케어하는 방법. 저번 시간에 제가 한 달도 좀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전에 한번 니퍼를 쓰지 않고 이 비트만 가지고 케어하는 방법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방송 이후에 문의가 되게 많이 온 적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선생님이 1rpm에 맞춰서 케어를 하라고 했는데 저는 1rpm 했더니 잘 안 되던데요? 라는 DM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소거프를 하는데요, 왜 자꾸 히팅 현상이 날까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오늘 같이 라방을 하면서 조금 질문이 들어왔었던 걸 제가 몇 가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선생님들한테 오늘 또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막 굉장히 댓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진행하면서부터 손님이 보통 오시면 케어하시기 전에 어쨌든 오프부터 하잖아요. 오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참 오프를 가장 극한의 오프를 오늘은 지금 보시면 저희가 전부 다 테스트를 한다고 지금 다 온 손톱에 전부 다 얼음 네일이에요. 난리 났죠. 근데 얼음 네일을 테스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좀 두께감이 많이 두꺼워져 있고요. 저도 한 이 정도 두께감, 좀 볼록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볼록 렌즈 효과 같은 느낌이 있어줘야, 너무 핏하게 붙는 이 두께감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볼록한 게 요 유리닐 느낌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조금은 도톰한 감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며칠간 라방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저희가 라방하고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나서부터 생각보다 이제 선생님들이 막 이만큼 올리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얇아졌구나 라는 걸 요새 좀 느꼈거든요. 그래도 요 정도의 두께감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오프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건데, 제가 인스타에 올리면서 그걸 내용을 적었어요. 얼음 네일 같은 경우는 물론 파우더만 가지고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네온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레이저빔 레이저빔 같은 이런 느낌을 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필름을 써야 돼요. 안 쓰면 이 느낌은 안 나와요, 솔직히. 이게 이사님, 이게 파우더만한 느낌? 네, 파우더만한 느낌이랑 이 느낌이랑 이 레이저 느낌 틀리죠. 그래서 이 손톱 자체에 필름이 하나의 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름을 오프를 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하시다 갑자기 탁 튕겨서 이렇게 얼굴에 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일 위에다가 얇은 필름막을 쌓아놨기 때문에 굳어져 있는 딱딱한
약간 위에 표면이 뭔가 막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드릴을 막 오프를 하다가 갑자기 탁 튕겨 나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받으시는 고객님은 그런 일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시술하는 내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을 좀 조금 잡아서 오늘 같이 오프를 하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퇴근하자마자 달려오셨어요. 네. 키트 주문하고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같은 일자리인데 가지러 가고 싶네요. 오셔도 못 받아가세요. 물건이 없어요. 네. 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지금 현재 좀 워낙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너무 감사한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지금 저희도 이 정도 이렇게 폭발적일지 몰랐어요. 예상했나요? 아니죠. 예상 외죠.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도 많이 선생님들이 찾으시고 계셔서 저희가 좀 더 많이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왜 그랬냐면 한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너무 갑자기 문의가 막 몰리기 시작하면서 해외 물량과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저는 구매 내용에 대해서는 구매 성공하셨다고요? 선생님은 정말 운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면 지금 물량이 진짜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받으신 분들은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셨던 분이고 사전 예약하셨던 분들도 지금까지만 사전 예약을 받는 거지 저희가 며칠 있으면 이제 이걸 닫을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정말 4월, 5월 돼야 물건 받으신 분이 나오실 거예요. 지금 사전 예약 넣으신 분까지는 3월 초까지 어떻게든 해보신다고 하는데 물량을 맞춰서 해외 나갈 것까지라도 어떻게든 땡겨서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더 늦어지면 아마 저희가 해외 물량권 때문에 4월, 5월까지 늦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조금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생뚱맞은 질문인데 플레이팅 전용으로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선생님 DM 주세요. 저희가 DM 쪽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아무래도 좀 약간 도톰한 옷네일을 그러니까 오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스트가 많이 날릴 것 같아서 살짝 흡진기를 키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라방 때 원래 흡진기를 안 키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흡진기를 킬게요. 너무 시끄러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끄고 그냥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혹시 많이 시끄러우신가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한번 피드백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너무 안 들릴 정도로 지금 아무래도 초근접으로 이 가깝게 카메라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가 이 흡진기 소리를 너무 많이 잡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괜찮으시대요. 잘 들려요? 네. 사전 예약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조금 이따가 사전 예약하는 곳 알려드릴게요. 들리신다니 다행이네요. 제가 그럼 오늘은 좀 편하게 멘트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옷네일 같은 경우 제일 처음에 이렇게 고객님이 오시면 지금 엄청 피카번쩍한 탑젤도 발랐고요. 얼음네일 하시는 거 잘 기억하셨죠? 밑에 파우더 탑젤이라고 해서 파우더 컬러링을 했던 탑젤도 발라져 있고 하드 플러스젤도 발라져 있고 엄청 뭐라고 해야 되나 목소리가 커서 잘 들려요. 그쵸? 제가 좀 목소리가 크죠? 목소리가 좀 화통을 삶아먹은 오늘 게다가 예, 네, 알겠어요. 제가 목소리가 좀 큽니다. 게다가 좀 하이톤이에요. 밥을 많이 먹었을 땐 더더욱 하이톤이에요. 세미나에 아주 적합한 목소리를 갖고 네, 마이크를 안 잡아도 생 목소리로 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 크기이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이럴 땐 제가 오늘은 흡진기를 이겼습니다. 데시비를 이겼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시면 탑젤이 발라져 있잖아요. 근데 모든 제가 저번 라방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클리어젤, 베이스젤, 탑젤, 컬러젤, 아트젤 어떤 거를 다 포함해서 항상 제일 딱딱한 거는 탑젤이에요. 다만 탑젤이 굉장히 얇게 발리기 때문에 오프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지만 대신 오프할 때 대부분 소리를 들어보시면 끽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이 시술을 받으실 때 좀 편하게 시술을 받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컬러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손톱 표면에 있는 모든 탑재를 싹 다 갈아내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컬러 젤이라든지 뭔가 필름이라든지 오프를 하시는 게 고객님이 진동감이나 느낌 끼익끼익거리는 이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좀 편하게 받으실 수 있거든요. 뭐 꼭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시술을 하면서 항상 느꼈던 건 탑젤이 항상 귀에 거슬렸고 또 탑젤이 가장 안 갈렸기 때문에 탑젤만 먼저 오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프를 할 건데요. 자, 지금 제가 RPM은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000rpm에 두었습니다. 10이라고 되어 있죠? 1000rpm에 두었고요. 항상 모든 소고프가 1000rpm에 두고 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저는 한 12까지 올릴 때도 있습니다만 보통 8에서 시작해서 10까지 올리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탑젤만 오프를 하려고 했잖아요. 탑은 보통 8에서 10 사이를 가장 많이 쓰는데 제가 오늘 10을 쓰는 이유는 위쪽에 필름이나 이런 두께감이 좀 많기 때문에 한 10 정도를 두고 1000rpm 정도를 두고 오프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비트는요, 평상시 제가 비트를 굉장히 강한 비트, 그리스가 굉장히 낮다고 해야겠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갈리는 비트를 많이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막 갈 때는 나는 속이 시원한데 받으시는 고객님은 아무래도 그리스가 낮다 보면 진동을 좀 더 많이 느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되도록이면 조금 부드러운 비트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만큼은 제가 좀 강한 비트를 씁니다. 왜냐? 필름 때문이에요. 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표면에 남아있는 거 소리 한번 근데 들어보세요. 이 소리 탑 소리 나죠? 탑 소리? 돌탑도 아니고 탑소리. 근데 아무래도 오프를 하실 때 보면 가장 소리가 시끄럽고 기분 나쁘게 오프되는 게 탑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탑젤만 먼저 살짝 오프를 먼저 전편적으로 다 오프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부터는 클리어 젤이라던가 치과 소리 난다고요. 그쵸? 탑젤이 가장 치과 소리가 많이 나요. 근데 이렇게 오프를 하시다 보면 아마 선생님들이 이런 사이드 있는 부분이라던가 큐티클에 가까운, 특히 지금 굉장히 보시면 제가 줌인을 당겨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얼음 네일을 하다 보면은 좀 도톰하게 올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다 보면 이쪽에 사이드 있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뜨는 부분이 있거나 굉장히 좀 볼륨감 있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프를 하실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무섭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컬러젤을 하신다라고 하면 살짝만 지나가도 되기 때문에 두께가 얇잖아요. 컬러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냥 살짝만 지나가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같이 얼음 네일 같이 좀 두께감이 있거나 뭔가 오버레이를 했거나 특히 팁셋을 하셨을 때는 많이 두께감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사이드로 오프하는 게 특히 큐티클 가까이 가는 게 되게 좀 무섭다고 하세요. 자, 그럼 이럴 때는 오프하는 방법은 비트를 좀 바꾸는 게 좋거든요. 지금 제가 우선 오늘 오프할 때 쓰는 비트는 딱 2개 쓸 거예요. 2개만 가지고 오프를 할 건데 먼저 여기 있는 비트가 제가 번호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알쓸 비트가 지금 60개가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많은 비트들 중에 오늘 딱 제가 2개만 쓸 거예요. 여기 보시면 44번에 스위프트 골드 비트라고 되어 있는 이 비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C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그리스가 약 한 80그릿 정도 됩니다. 80보단 100그릿이 좀 더 부드럽겠고 100그릿보단 200그릿이 좀 더 부드럽겠죠. 근데 평상시 제가 100그릿이나 200그릿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오늘은 80그릿을 쓰는 이유는 굉장히 두껍게 올라갔고 클리어젤, 탑젤 이런 걸 많이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고 아크릴에 가까울 정도로 단단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리스가 좀 낮은 비트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오프도 잘 되지만 충격이 덜합니다. 그래서 좀 낮은 그리스를 사용을 할 거고요. 질문이 비트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비트는 어떻게 보면 약간 니퍼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되게 많이 틀려져요. 그래서 비트를 잘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매일매일 손님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비트 같은 경우는 한 2달에 한 번 정도씩 갈 때도 있고요. 정말 막 아크릴 많이 올렸고 글리터 많이 막 오프하고 정말 단단한 걸 많이 오프했다라고 할 때는 한 달 안에 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그냥 컬러 위주로만 많이 오프를 한다라고 하시면 한 3개월? 보통은 평균 2-3달 정도인데 사람마다 좀 틀려요. 왜냐면 얼마큼 단단한 젤을 오프를 하냐에 따라서 그 니퍼도 똑같잖아요. 큐티클 단단한 사람들 자주 자르면 딱딱딱 소리 나면 빨리 갈아야 되고, 굉장히 부드러운 이제 약간 습식 케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 오래 쓰시고, 그런 것처럼 약간 비트도 어떻게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좀 틀린데 보통 저는 2-3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가 갑자기 하면서 발열감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잘 안 갈리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서슴없이 그냥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비트는 절대로 대대손손 물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 대대손손 물려주면 큰일 나요.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물론 근데 3개월보다 더 쓸 때도 있어요. 저는 조금 더디어지면 무조건 바꾸는 성격이어서 2-3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년 동안 쓰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저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게, 아무래도 살롱에서는 매일 쓰시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많이 쓰시면 한 6개월 정도지 않을까. 근데 속오프일 경우만 말씀을 드리고요. 케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케어는 굉장히 오래 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손에 다시 돌아와서 표면만 지금 살짝 이렇게 갈았잖아요. 살짝 이쪽을 빼서 오프하는 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표면 쪽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프를 탑 위주로만 먼저 갈아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약간 각이 있네요. 자, 각 있는 부분만 살짝 오프를 살짝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런 사이드 있는 부분은 겁이 난다고 살짝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두꺼우니까. 자, 그럼 지금 비트를 살짝 교체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빨리 시술하는 걸 보여드리고, 좀 이따 여기 모델분 해드리고 나서 제 손에도 하나 오프를 할 거예요. 왜냐면 서로 다른 손톱의 타입이기 때문에 다른 형식을 보여드리려고 제 손도 하나 할 건데, 보통은 10손가락 다 이렇게 오프하시고 난 다음에 비트를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사이드 있는 부분, 특히 큐티클 있는 쪽을 좁은 부분이 굉장히 두껍게 있을 때는 어떤 비트를 사용을 하느냐, 제가 오늘 사용하는 비트를 먼저 살짝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자면, 잠시만 끄고 진행할게요. 아마 선생님도 엄청 시끄러우실 것 같아요. 이거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줌아웃을 할 건데요. 이 비트, 제가 오늘 쓰는 비트가 딱 요속 이렇게 8개만 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비트 같은 경우는 제가 뒤로 살짝 보여드릴 건데요. 이 비트는 제가 1월 달에 했었나? 라방을? 1월 달쯤에 딱 한 번 보여드렸었고, 그때 런칭하면서 딱 한 번만 이 금액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딱 20세트밖에 안 했더니 못 사신 분들한테 연락이 계속 와서. 근데 그때는 재고가 없어서 못했어요. 더 정말로. 근데 오늘만 딱 30세트 한정입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단품으로도 워낙 잘 나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잘 팔리는 상품을 제가 한 번 더 해주세요. 좀 사장님께 쫄라서 이렇게 세트로, 단품으로 해도 할인이 한 10% 정도 들어가나 그럴 거예요. 근데 세트로 묶어서 딱 40% DC를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프로모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A라벨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저희가 이렇게 한 번 더 나왔어요. 오늘 이렇게 7개 비트가 거의 케어하고 중간에 굳은 살 정리하고 지금 좁은 부분이 오프할 때 사용하는 비트가 여기 한 대 다 모여있고요. 여기 중에서 딱 하나만, 요거 하나만 제가 더 쓸 거예요. 이거는 스위프트라고 해서 제일 제가 쓰는 비트 중에 가장 빠르게 오프되는 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다른 드릴이랑 호환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모든 전 세계 기본 공용 사양의 드릴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다 호환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쪽 사이드 있는 부분 제가 줌인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비트가 여기 같은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살짝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두께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에는 제가 비트 중에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알 것 같은데 여기 비트 중에 여기 A7번이라고 하는 비트가 있거든요. 요게 좀 약간 샤프하게 생겼죠. 샤프심처럼 생겨서 요 A7번이라고 하는 비트를 가지고 얘를 원래는 언제 사용했던 애였냐면요. 얘는 원래 파츠 제거용 비트예요. 저희가 아이스젤 비트 중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파츠 제거용 비트라고 해서 이 비트가 되게 많이 나가요. 제일 만만하게 많이 판매되는 비트가 원래는 15번의 샤프 포인트 비트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얘가 골드로 코팅되어 있는 애였는데, 얘보다 더 그리스가 세지면서 더 마모도도 적어지고 더 빨리 떼는 파츠 제거용 비트가 요 A7번이에요. A라벨이라고 되어 있는 게 괜히 왜 A라벨이라고 하면 전부 다 비트 기존 거보다 좀 다 업그레이드 사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간 이렇게 스크롤처럼 생겼는데요. 얘를 원래는 제가 파츠 제거할 때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자, 오늘은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면요. RPM은 제가 한 다시 10 정도로 두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흡진기 킬게요. 보시면 이쪽이 잘 보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줌인 많이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있는 부분에 오프하는 게 되게 겁이 나실 때에는 자, 옆에 있는 사이드 부분 큐티클 라인 쪽 한번 다시 갈게요. 큐티클 라인도 이쪽이 보통 머리가 큰 비트로 사용을 하시면 오프할 때 큐티클을 건드릴까봐 좀 겁을 많이 내시는데 얘가 뭐가 편하냐면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워낙 얇게 들어가기 때문에 벌써 오프 되는 거 보이시죠? 막 뚝뚝뚝 떨어져 이렇게 뭐 덩어리채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마 좀 보이실 건데 이렇게 훅훅훅 되게 잘 갈려요. 그래서 얘가 원래는 파츠 제거할 때 쓰는 애였는데 옆에 이렇게 사이드에 굉장히 많이 두껍게 들어갔을 때 오프할 때 사용하시면 되게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힘 하나도 들이지 않고 고객님도 별로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제가 약간 이렇게 끊어서 하는 이유는요. 발열을 줄이기 위해서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뜨겁겠죠? 그러니까 톡톡톡톡 하면서 이렇게 쳐가면서 오프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파츠 제거 비트는 양방향 사용은 안 되는 거죠? 라고 하시는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다만 속도면에 있어서 오른쪽 역방향, 그러니까 얘가 지금 비트가 제가 이쪽으로 돌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죄송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돌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맞물리기 때문에 속도면에서는 빠른 건데 제가 지금 역방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되는 거는 아닌데요. 속도면에선 정방향을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지금 제가 역방향으로 바꿔볼게요. 비트를 이 상태에서 한번 갈아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쪽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언제 쓰냐면 이 방향에 이렇게 반대로 밀어야 될 때, 이렇게 밀어야 될 때, 그리고 어차피 파츠는 이렇게 찔러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지금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구멍 냈거든요. 제가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정방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방향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먼저 큐티클 라인 쪽 사이드 쪽에다가 어느 정도 두께감이 정리가 됐다라고 하시면 다시 아까 그 원래 비트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탑젤도 다 오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탑젤이 아니라 탑젤 사이드에 붙어 있었던 클리어 젤이라던가 그 다음에 베이스 젤이라고 해야 되나요? 컬러가 올라갔던 그 부분이 사이드 테두리만 지금 제가 오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좀 많이 벗겨진 게 보이시죠? 이쪽에서 딱 쪽 나가는 거 보이시죠? 제가 살짝 더스트를 털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사이드가 빠져나가는 거 보이시죠? 자, 하실 때는 항상 짧게 막 치는 것보다는 짧게 이렇게 가시면 발열이 가장 이렇게 비비면 뜨거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뜨거워지기 전에 떼는 거예요. 가고 떼고 그래서 이렇게 옆에 사이드 있는 부분도 피부 쪽에 가장 가까웠던 부분은 지금 이렇게 해서 다 오픈했어요. 이쪽 조금 더 남았네요. 여기만 살짝 갈게요. 자, 하실 때 보면은 거의 눕혀서 진행하죠. 세워서 할 때는 파츠 제거할 때, 후벽 팔 때 파츠 제거할 때 많이 하고 보통 이런 사이드 부분 같은 거 하실 때는 거의 다 눕히셔가지고
거의 무슨 종이 떨어져 나가듯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거의 사이드 쪽, 큐티클 쪽에 있었던, 피부에 굉장히 근접하게 있었던 애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제가 7번 쓰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조금 줌아웃해서 보여드릴 건데, A라벨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1, 2, 3, 4, 5, 6, 7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7번 사용했어요. 지금 7번만 파츠 제거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여기 앞쪽은 거의 다 케어용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7번 사용했고, 다시 돌아와서요, 아까 제가 사용했던 베이스 오프, 전체적으로 오프라는 요 비트로 바꿀 건데, 얘가 44번 비트거든요. 이 44번 비트 같은 경우는 저번 라방 때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보시면 약간 옥수수 콘처럼 생겼어요. 이게 제일 좋은 이유, 왼쪽 오른쪽 양방향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비트는 얘가 유일합니다. 보시면 가로 세로가 다 시실 날씨처럼 보통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비트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비트들 많이 보셨죠? 근데 얘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분명히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얘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왼쪽으로 돌던 오른쪽으로 돌던 돌아가는 날 방향이 같은 방향, 그러니까 가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왼손 오른손을 다 쓰셔도 되거든요. 근데 얘가 제 손톱 손상도 가장 적고요. 그 다음에 속도도 제일 빨라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 스위프트 골드 비트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다시 아까 돌아와서 10rpm 정도 두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오프를 할 건데, 자, 이제부터는 뭘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되느냐. 탑도 오프를 했죠. 사이드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비트를 사용을 해서 제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가운데 남아있는 필름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름이 갑자기 탁 이렇게 튕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필름 오프하실 때 포인트입니다. 너무 부드러운 비트를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면 밀려버려서 갑자기 탁 튕겨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필름 오프를 하실 땐 좀 강한 비트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필름이 올라갔거나 아니면 스티커 같은 거 중간에 제일 위에다가 올라갔을 때 왜 갈다 보면 이렇게 탁, 자개 특히 자개가 가장 설명드리기 좋을 것 같네요. 자개 같은 거 올라갔을 때에는 조금 강한 비트를 사용해서 튕겨나가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 먼저 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쪽 라인이 필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필름을 오프를 하실 때 여기서부터 약간 밀어 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또르르 말리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러시면 갑자기 너무 어느 한 곳이 얇아지면서 딱 얼굴 쪽으로 탁 튕겨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름을 오픈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듯이, 걷어내듯이, 지금 이렇게 걷어져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필름은 특히나 더 위험합니다. 왜냐면 돌다가 지금 밑으로 떨어지는 거 보셨죠?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얼굴이 있는 쪽으로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필름을 오프할 때는 이쪽으로 하면은 왼쪽으로 탁 튕겨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다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밀면서 거의 지우개 밀어 나간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밀어 나가듯이 살짝 걷어낸다는 느낌으로만 오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자개도 똑같습니다. 자개 오프하실 때에도 갑자기 탁 튕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시는 거는 컬러할 때만 사용을 하시고요. 지금은 뭔가 떼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밀어내면서 이렇게 똘똘똘 말린다는 느낌, 이렇게 지금 나달나달 거리죠. 네,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느낌으로 밀어내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저도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님이 받을 때 손톱의 진동이 데미지를 가장 적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밀면서 살짝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지금 탁 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할 때 탁 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나한테 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어내면서 왼쪽으로 약간 필름을 또로로로 밀어낸다라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필름은 다 뺐어요. 사이드 몇 번 비트로 했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A 7번으로 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들 감사해요. 사이드 7번이요. 댓글 달아주셨네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정도 두께가 남았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사이드도 이미 다 오프했죠? 그러면 그 주변을 좀 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쑥쑥 밀어낼게요. 자, 이제부터는 쉽게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파우더 올려놓은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근데 질문이 왔었어요, 예전에. 왜 저는 오프를 하면 이렇게 뜨거울까요? 자, 대부분 뜨겁게 오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자, 비트가 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비볐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고 있는 애가 이렇게 밀어버리면 벌써 저 뜨겁거든요, 손에서. 근데 밀고 떼고 이건 제가 항상 라방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밀고 떼고 하면은 피부가 손톱 표면이 열을 받기도 전에 떼가지고 열을 식혀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뜨거워지기 전에 표면에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발열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밀어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냥 쑥쑥 진행할게요. 자, 하실 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한쪽 부분이 정확하게 밀려나간다는 그러니까 없어진 부위를 보신 다음에 옆으로 이동하셔야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는 어떻게 오프가 되냐면 전반적으로 되게 울퉁불퉁하게 오프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표면 정리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틱틱틱틱 밀면서 전체적으로 내가 오프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오프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밑으로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조금씩 내려오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오프를 하다 보면 지금 약간의 베이스 정도만 남아 있는데요. 오프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거의 힘을 뺀 상태에서 살짝, 지금 보시면 거의 힘을 뺐어요. 이렇게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제가 지나가거든요. 누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누르면 제 피부가 내려가죠. 누르면은 진동을 굉장히 받아보시거든요. 거의 다 오프가 끝났다라고 하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그냥 이렇게 힘을 빼고 지나가기만 해도 베이스 젤이 떨어져 나가요. 왜냐하면 비트 자체가 굉장히 코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아이슬 비트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미 뭐 많이 소문이 나 있으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힘을 빼고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면 표면은 되게 매끄럽게 되지만은 약간 남아있는 베이스 같은 거는 툭툭툭 떨어져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힘줘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살짝 힘 빼서, 정말 저 힘 빼서 하고 있거든요. 힘 빼서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만 해주시면 끝났어요. 자, 그러면 거의 오프는 끝났거든요. 아우, 흡진기를 끄니까 세상 조용하네요. 어우, 세상 조용하네 진짜. 근데 지금 살짝 톤 한번 털어낼게요. 제가 원래 박람회 때는 오프를 하고 하지만 라방 할 때는 거의 안 키거든요. 오늘 처음 킨 것 같아요. 근데 네, 예, 살짝만 털어서 낼게요. 이쇼. 짠짠짠짠. 정리 한 번만 살짝 하고, 네, 샤샤샤. 자, 끌게요. 금세 오프됐다고요? 되게 두꺼웠어요. 아마 선생님 두께, 이게 어느 정도 두꺼웠냐면요. 이 손톱이 제일 두꺼웠거든요. 실은 이 엄지손가락보다 얘보다 더 두꺼웠어요. 얘는 이 정도 올라가 있었어요 아까.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비트 자체가 되게 힘이 좋아요. 그래서 아마 속도를 되게 빠른 걸 찾으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44번 비트 완전 강추합니다. 얘 하나만으로 베이스 젤까지 거의 다 오프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워낙 많이 쓰는 비트였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비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검색 어떻게 하고 되냐면요. 제가 조금만 있다가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에서 그 빨리빨리 하는 검색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베이스 살짝 베이스에 살짝 남아있을 정도까지만 오프했어요. 여기 사이드 보시면 살짝 남아있죠. 자, 근데 여기 상태에서 보통 선생님들이 속을 싸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샌딩을 하셔서, 아이고 죄송해요. 샌딩을 하셔서 마무리를 짓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거의 속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프를 해놓은 상태에서 속으로 감싸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손톱이 더 녹아요. 그러니까 알이죠. 아린다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뜨거워지면서 굉장히 발열감을 많이 일으키면서 손톱이 되게 얇아져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드릴로 마무리를 정리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베이스젤이랑 제 손톱하고 어디가 경계인지 내가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에는 제가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박람회 참관하냐고요? 아니요. 저희는 이번에 박람회 참관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가 나왔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은 거의 모든 전시는 한동안 출품하지 않는 걸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박람회 출품은 안 하고요. 대신 열심히 라방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라방 아트를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라방을 할까 말까 하다가 비트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오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잡았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부터는 주민을 당겨서 좀 보여드릴게요. 손톱 주변에 보시면 여기 약간 베이스젤 남아있죠? 실은 여기에도 살짝 베이스젤이 남아있어요. 살짝 군데군데 보이시죠? 자, 근데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느냐? 자, 지금은 제가 순서를 살짝 먼저 보여드리면 아까 속비트 할 때 딱 요 두 개 썼잖아요. 7번 비트랑 42번 비트였어요. 44번이었어요. A7번, 44번. 이렇게 두 개를 썼거든요. 이 두 개만 가지고 오프를 다 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부터는 오프의 개념보다는 손톱 표면에 붙어 있는 애를 그냥 긁어내야겠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보시는 얘가 A4번 비트입니다. 여기 A4라고 적혀 있죠? 예. 어떻게 생겼냐면 59번 A4라고 되어 있는 비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약간 옥수수 콘처럼 생겼어요. 예. 근데 얘가 잘 보시면 제가 주민을 당겨서 보여드리면 굉장히 그 커팅이 속비트의 커팅하고 좀 틀려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얘가 뭐가 좋으냐면요. 손톱은 많이 갈아내지 못합니다. 예전에 베이스 오프 비트가 약간 요런 비트가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A라벨이 기존 것보다 다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이스 비트를 쓰지 않고 제가 이 비트를 쓰는 이유는요. 자, 조금 앞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쏙 제거를 했기 때문에 베이스만 오프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섭진기 키지 않고 굉장히 고운 가루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자, RPM 저 2도 씁니다. 2도 써요. 1이나 2 정도 두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옆에 살짝 이렇게 지나갈 건데요. 한마디로 지금 떨어져 나간 거 보이셨을까요? 살짝 피부 손톱 위쪽에 남아있는 아주 미세하게 남아져 있는 베이스 비트 같은 경우, 베이스 비트를 얘는 오프가 아니라요. 밀어가지고 미끄러지듯이 밀어가지고 그냥 긁어낸다? 튕겨나가게끔 해주는 비트예요. 근데 제가 베이스 오프 비트보다 이게 왜 업그레이드 됐냐면 기존의 베이스 비트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그리스가 얘가 더 높아요. 더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셨을 때 얘는 전체적으로 손톱을 이렇게 하는 베이스 비트 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한 이유는 뭐냐면 큐티클 쪽에 붙어있는 여기에 붙어있는 루즈 스킨들 있죠. 그것도 한꺼번에 안쪽까지 넣어서 정리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얘가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아마 오프를 해보시면 얘가 손톱 기존의 베이스 오브 비트보다 얘가 더 부드러워지면서 거의 손톱에 데미지가 거의 없습니다. 얘는. 거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한 군데만 계속 파고 있으면 거기는 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라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쓱 지나가 볼게요. 여기 있으면 살짝 기스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약간 여긴 루즈 스킨 남아 있었네요. 루즈 스킨이 남아있는 부분을 살짝 이렇게 지나가시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루가 나오는 부위가 있고 가루가 안 나오는 부위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제 거의 가루 안 나오죠. 엣지 쪽엔 나오네요. 자, 이건 젤이 붙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베드 쪽 한번 가볼게요. 많이 가루가 안 나올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손톱이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사이드 있는 부분 쪽에 붙어있는 베이스 비트가, 기존에는 베이스 비트가 여기까지 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얘는 완전히 깊숙하게, 특히 요 굳은 살 여기에 있으신 손톱들 있죠? 여기까지도 다 들어가요. 이렇게. 특히 여기가 보통 니퍼로 잘라내기 되게 어려운 부위거든요. 사이드에 있는 부분. 근데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다 빼줘요. 그러니까 후배 파라면서 케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좋아하시는 고객님들. 굳이 여기 난 니퍼가 안 들어가는데 여기 남았으니까 여기를 파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너무 시원해. 근데 거기까지 얘가 다 들어가요. 여기까지 전부 다. 근데 얘는 닿아도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워낙 부드러운 비트여서. 저 이러고 있다니까요. 뭐 찌르는 느낌은 좀 나네요. 근데 부들부들하거든요. 네. 이물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드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시고 나면은 루즈 스킨 붙어있는 표면을 한번 싹 다 날린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쓰고 있는 비트 A4인데 베이스 젤 오프하는 비트인가요? 베이스 젤 오프하는 비트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루즈 스킨을 날리는 비트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특히 여기 양쪽 사이드에 붙어있는, 특히 여기에 있는 루즈 스킨 때문에, 왜 이중 손톱이라고 해야 되나? 이 손톱 보이세요? 여기 요만큼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보통 베이스를 바를 때 요게 달라붙어가지고 리프팅이 빨리 일어나는 이유는 여기가 굳은 살이 아니라 원래 루즈 스킨이 쌓인 게 이렇게 달달달달하게 올라오면서 여기가 파이링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베이스에 여기에 묻으면서 이렇게 혹처럼 쌓이거든요. 제 손톱 봤을 때 이런 느낌. 왜 선생님도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떴죠? 이게 왜 뜬 줄 아세요? 옆에 사이드 있는 부분에 루즈 스킨이 아까처럼 남아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젤을 발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정리하실 때 얘가 짱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루즈 스킨이 정말 깨끗하게 딱 정리가 됩니다. 특히 패디 꼭 해보세요. 패디하면 때 벗기는 것 같아요. 발톱에 패디 엄지발톱 하실 때 양쪽 사이드에 이렇게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깨끗하게 표면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A4번 같은 경우는 베이스 오브 비트로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조금 A라벨이 전체적으로 좀 다 멀티화 됐어요. 여러 방향으로 쓸 수 있게끔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비트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활용도가 더 높아졌죠. 아무래도 비트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좋으니까 요것도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앞에 꽂혀져 있는 거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빼서 저 주시면은 제가 조명 하나만 살짝 교체할게요. 살짝 어두워졌죠, 지금. 알죠 라고 선생님 올려주셨는데 베이스 오브 비트가 워낙 유명했죠. 진짜 유명했죠. 근데 드디어 베이스 오브 비트의 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 좋은 버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선생님들이 베이스 비트를 진짜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얘 한번 써보세요. 한번 베이스 오브 비트를 이제 바꿀 때가 되신 분들은 여기 가루 묻어 나오는 거 봐. 이렇게 하니까 묻어 나오네요. 얼마만큼 되게 정교하게 촘촘하게 커팅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도 묻어 나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이드 있는 부분까지 지금 다 정리를 했어요. 자, 제가 소고프는 여기까지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소고프는 여기까지인데 이제 큐티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사님 손을 케어를 하고 싶은데 이사님이 얼마 전에 조금 약간 큐티클 쪽을 조금 다치셔가지고 제가 오늘 정말 제 손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제 손에 할게요. 자, 지금 제 손이 아까 이사님 손하고 좀 약간 타입이 틀려요. 아, 정말 더럽다. 죄송합니다. 더러운데 제가 오늘 제 손에다가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 손을 살짝 보시면 지금 제가 오늘 손톱을 하다가 여길 잘랐어요. 이렇게 클리퍼로 띡띡띡 잘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르다 보니까 여기 앞에가 리프팅이 났어요. 뜬 거 보이시죠? 정말 최악의 상황. 이게 뜬 거 보이시죠? 네. 더럽죠? 네, 여기 떴죠? 큐티클 라인 쪽 떴죠. 여기 지금 들떠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있는 부분 쪽이 지금 루즈 스킨 때문에 엄청나게 뭐가 많이 쌓여 있어요. 자, 살짝 잘 보이실까요, 선생님들? 제가 조명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서 잘 보이세요? 조금 어두워진 것 같지 않아요? 네. 잠시만요. 이게 조명이 이게 이쪽 조명이 낫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조명 하나만 살짝 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죄송해요. 네, 잠시만 조명 올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 피부가 보이니까 선생님들 뭐하나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어두워진 것 같아서 조명 하나를 켜고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메라고 하셨는데 제 손톱이 좀 상황이 안 좋았죠? 네. 자, 지금 제 손톱 상황을 제가 조명 켜고 있는 사이에 살짝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앞쪽이 리프팅 났고요. 사이드는 이제 좀 잘 보이는 것 같네요. 조명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더니만 이제 좀 잘 보이네요. 네. 옆에 사이드 제가 더 리얼하게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죄송해요. 식사하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 잘 보여요. 지저분하시다고. 네. 많이 더럽죠? 네. 여기 옆에 사이드 여기 뜬 것도 보이시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갭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온 손톱,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큐티클 쪽이 젤이 흘러 넘쳐가지고 여기가 케어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이 젤을 발랐더니 여기가 걸려요 지금.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 이거 같은 경우가 젤 리프팅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오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큐티클이 얇은데도 케어, 비트 케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늘 같이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옆에 여기 오프할 때 제가 한 번만 더 다시 들어갈게요. 어차피 제 손에 오프를 해야 되니까. 네? 네. 모델분은 이제 마무리 끝났습니다. 제 손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손 보시면 제 손 큐티클이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 실은. 제가 이쪽 손을 실은 들어오기 전에 케어를 한 거, 비트로 케어를 했고요. 여기가 지금 제가 케어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엄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케어 완전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쪽 손은 제가 시술하기 전에 지금 약간 여기 먼지가 껴들어갔는데 이게 비트 케어를 한 손이에요. 비교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곱창 먹고 오셨다고 하시는데 네, 식사하고 오셔서 다행이네요. 오늘 8시에 라방을 하는 게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니었으면 식사 시간에 만약에 이걸 보고 계셨으면 기분이 안 좋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다행히 네. 자, RPM 다시 한번 10 정도 둘 거고요.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네, 제가 두 번째 손가락만 살짝 오프를 할 건데 먼저 탑만 전체적으로 오프한다 그랬잖아요. 탑만 전체적으로 살짝 날릴게요. 근데 지금 벌써 튀어요. 제가 아까 너무 시끄러웠던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금 보시면 제 손톱이 막 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리프팅이 되게 많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쪽이 튀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이쪽 부분을 잡으시는 게 아니라 앞쪽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중간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제가 항상 비트를 여기 앞쪽을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리프팅이 났을 경우는 잘못하면 너무 힘이 강해서 탁 튕겨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중간 비트를 사용하세요. 여기. 그러면 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탑만 먼저 오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살짝 탑만 전체적으로 살짝만 해놓고 다시 사이드 오프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탑은 오프를 했고요. 다시 비트 바꾸겠습니다. 베이스 전체적으로 지금 다 날릴 게 아니라 사이드 있는 부분만 할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A7번으로 다시 바꿨고요. RPM 계속 지금 1000rpm입니다. 사이드 살짝 갈게요. 사이드 톡톡톡톡 치시면서 자, 잘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실은 원래 제 손으로 잘 안 하는데 오늘 제 손이 최악인 상황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선생님들한테 가장 잘 보여드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제가 셀프 속오프로 하고는 있어요. 근데 양해를 좀 구하고 먼저 하겠습니다. 모델분이 하면 좋은데 큐티클을 조금 잘 설명드리면서 할 수 있는 게 제 손에다 하는 게 지금 잘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오늘 처음으로 제 손에다가 합니다. 자, 옆에 사이드 있는 부분 이쪽에 한번 살짝 잡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거의 무슨 손톱 표면이 약간 이 비닐 때문에 이 필름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왜 저 굴이 생각나죠? 자개 굴. 예. 지금 손톱 표면에 제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가깝게 젤이 붙어 있었어요.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7번 비트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그 파츠 제거할 때 사용하는 비트예요. 예, 파츠 제거할 때 선생님 RPM 몇으로 우라와 RPM 몇으로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거의 비슷하게 하시면 될 거예요. 한 10,000rpm 정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RPM은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비슷하세요. 근데 다만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세요. 1rpm에서도 멈추지 않는 드릴이라고 하면은 저는 케어할 때 1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드릴마다 좀 틀리지만 1rpm에 멈추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3, 4 정도로 쓰시는 게 좋고요. 소그풀 할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 1000R, 그러니까 1000rpm 정도? 네. 1000이 아니라 1000rpm이죠. 10이니까 죄송합니다. 한 10rpm 정도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시면 되세요. 근데 유달리 손톱 자체가 젤 자체가 딱딱한 젤일 경우는 더 올리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한 11, 12까지 올리시는 게 좋고요. 좀 부드러운 연질의 젤을 많이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 8,000, 9,000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스젤은 약간 연질의 젤이기 때문에 8, 9,000을 좀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럼 지금 사이드 있는 부분은 거의 다 벗겨냈어요. 가운데 여기만 지금 필름이 있죠. 다시 한번 바꾸겠습니다. 실은 사이드 있는 부분이 나는 이 비트 하나로도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이거 굳이 안 바꾸고 한꺼번에 다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얼음 네일이 굉장히 좀 두껍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비트를 피부 가까운 사이드로 갖다 대면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번 비트 같이 이렇게 좀 얄쌍한 비트를 써주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오픈은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양쪽 다 날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만 살짝 한 번만 흡진기 켜고 다시 할게요. 제가 위쪽으로 더스트가 날리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켜고 빨리 후딱 오프하고 케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갈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빨리빨리 갈게요. 아이고, 벌써 날라갔죠? 자, 선생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잠깐 흡진기 꺼야겠다. 지금 딱 갖다 대면서 훅 뜨면서 지금 필름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은 리프팅이 많이 나갔으니까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이렇게 벗겨졌거든요. 지금 리프팅이 좀 많이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만약에 필름이 리프팅이 난 상황이라면 이렇게 벗겨서 떨어져 나가요. 근데 젤하고 잘 밀착이 돼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면은 아까처럼 하나하나씩 까나가면서 하는 게 좋고요. 지금 제가 리프팅이 되게 많이 나 있었죠. 그러면 방금 했던 것처럼 팍 뭐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필름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제가 줌아웃해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 밑으로 각도로 내리고 있었다라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갑자기 탁 튀면서 제 얼굴로 튀었을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작업을 하고 계셨으면 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건 바이 건을 다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아까 제 모델분이 하셨던 손 같은 경우는 필름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전체적으로 밀어가면서 오프를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리프팅이 많이 일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제부터는 그냥 쑥쑥쑥 오프를 해나갈 거거든요. 이제 필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프팅이 많은 상황은 지금처럼 필름을 1차적으로 제거를 해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빨리빨리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아우, 잠깐 먼지가 많이 올라와서 살짝 더 이거 켜고 할게요. 자, 조금만 위로 올려놓고 할게요. 지금부터 좀 빨리빨리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오늘은 셀프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각도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네요. 근데 이거 갈려나가는 느낌은 되게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는 시야와 선생님들이 보는 시야가 아마 지금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같은 각도에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델 손에 보시는 것보다 아마 지금 제 손에 하고 있으면 아마 선생님들이 내 손에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각도구나 라는 생각을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잠깐만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오픈됐고 여기만 살짝 남았네요. 여기는 제가 지금 비트가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아까 다시 한번 얇은 비트로 바꿀게요. 아무래도 저희가 얼음 네일 보여드리면서 안 그래도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선생님들한테 얼음 네일 오프하는 거 보여드려야겠다. 아트 하면서도 저희가 생각했었거든요. 자, 이렇게 잠깐 사이드에 살짝 남아있는 거, 네, 오프 다 끝났죠?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흡진기 끌게요. 오프 보고 오프하다가 깜짝 놀라셨어요. 네, 지금 보셨으니까 앞으로는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볼게요. 살짝 베이스젤이 남아있지만 거의 오프는 끝났죠. 아까 엄청 두꺼웠는데 다 거의 다 오프 끝났거든요. 자, 그러면 계속 지금 보여드리는 비트는 이 두 가지였어요. 이렇게 두 개.
이게 44번 비트, A 7번 비트.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손톱 표면에 붙어 있었던 루즈 스킨이라던가 베이스 젤 정도만 오프한다 생각하고 아까 A 4번 비트 모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완전 틀려요. 그리스가 완전 틀려요. 4번 비트로 전체적으로 손톱 표면에 남아있는 걸 좀 벗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RPM 지금 저 한 3 정도로 줄였어요. 완전 이렇게 보면 3인데 3이거든요. 쏙 할 때만 한 10,000 정도만 쓰시는 거지 손톱 표면에 남아있는 이런 루즈 스킨 더 낮춰야 될 것 같다. 1로 줄였습니다. 지금 제 손톱이 얇은 편이어서 더 줄였어요. 그냥 살짝 지나가기만 하시면 되세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셔야 될 텐데 전체 손톱 표면 쪽에 남아있는 루즈 스킨만 살짝 이렇게 긁어내면서 옆에 사이드 보이시죠? 자, 여기에 제가 루즈 스킨 되게 많았는데 보여드릴까요? 자, 다시 한번 줌인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약간 베이스 젤이 아니라 이게 루즈 스킨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여기를 보통 파일링으로 여기 안 들어가요. 여기 부분은. 보통 여기 남아있는 루즈 스킨 때문에 젤이 빨리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쪽을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시면 자, 더스트 털어드리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더스트가 있으니까 좀 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자, 옆에 있는 사이드 부분까지 아직 손톱은 아직 전체 표면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울퉁불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이드 여기 좀 남아있네. 남아있네요.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카메라로 하니까 오늘 엄청 잘 보이네요. 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하는 것 같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거든요. 후련해요. 드릴 쓰고 나면 손톱이 얼얼한 건 왜 그럴까요? 과하게 오프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손톱 자체가 젤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손톱이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딱딱한 게 아니라 좀 폭신폭신한 상태일 거예요. 왜냐면 위에 젤이 덮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분이 밖으로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덮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손톱이 폭신폭신하거든요. 근데 시원하게 계속 갈아내시면 조금 폭신폭신한 상태에서 더 잘 갈려버리기 때문에 좀 과하게 오프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스 비트를 따로 쓰는 이유가 이게 손톱은 거의 갈아내지 못해요. 위에 표면에 남아있는 더스트 정도만 살짝 갈아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살짝 이런 식으로 이거 거의 이건 오프가 아니라 RPM 제가 1이에요. 1rpm이면 거의 뭘 갈아내지를 못해요. 그냥 밀어내는 수준이거든요. 아까 소프는 10에 대고 있었죠. 근데 1rpm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밀어내기만 하시면 지가 알아서 뚝뚝뚝 하면서 떨어져 나가요. 자, 그러면 전체 손톱 표면에 붙어있던 베이스 젤 이쪽이 살짝 남았네요. 여기만 제가 여기를 못 봤어요. 여기만 살짝 지나가겠습니다. 여기가 살짝 그 베이스 젤이 남아있으면서 약간 광택이 남아있었네요. 여기만 살짝 지나가겠습니다. 자, 끝났어요. 그러면 베이스 젤 거의 다 오프 끝났고요. 큐티클 사이드 부분에 있었던 루즈 스킨까지 어느 정도 다 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 이제 케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속을 2개나 보여드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왜냐면 먼지 이걸 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44번 비트 지금 요게 4번 비트였고요. 아까 요게 7번 비트였기 때문에 순서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했고요. 자, 여기서 거의 속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갈 거냐면요. 이렇게 살짝 가야겠네요. 잠시만요. 조금 밝아진 것 같은데 전님 혹시 보시는데 화면 어두우시면 얘기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케어를 들어갈 건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그렇게 큐티클이 이렇게 두꺼운 사람은 아니에요. 좀 얇은 편인데 루즈 스킨이 좀 많이 끼는 편이거든요. 자, 이럴 때 지금부터는 이제 이 A라벨 세트에서 순서대로 갈 거예요. 1, 2, 3, 4, 5, 6 이 순서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1번은 어떤 비트냐면요. 선생님들이 모양 보시면 나 저거 많이 봤던 비트인데 자, 기존 거보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기존에 케어할 때 썼던 게 요게 베이비볼이라고 했던 그
푸셔용 비트였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A라벨은 애가 머리가 엄청 작아졌죠. 네, 기존 거보다 훨씬 더 거의 반 이상 줄어들면서 요 사이드에 저 안쪽까지 이제 다 들어가요. 그래서 더 꼼꼼하게 안쪽까지 손톱에 푸셔 역할을 해주면서 띄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A 1번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자, RPM 저는 1을 두고 할 겁니다. 거의 1에서 2 왔다 갔다 많이 사용을 해요. 특히 이제 케어할 때는 2를 제일 많이 쓰는데요. 보시면 자 어쩔 수 없이 각도가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큐티클 라인 쪽에서 옆에 사이드 있는 부분 보시면 자, 옆에 먼저 붙어있는 것들부터 살짝 잡아낼게요. 이게 갈아내는 게 아니라 손톱 붙어있었던 사이드에 붙어있었던 저희 루즈 스킨입니다. 네, 손톱을 갈아낸 게 아니에요. 얘는 RPM이 1이기 때문에 손톱 못 갈아냅니다. 워낙 약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큐티클 라인 쪽을 자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잡을 건데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푸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제 손을 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잠깐 스킨업 시키시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피부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사람 손, 고객님 손 때 이렇게 잡아당겨가면서 시술 하시겠죠? 네. 자,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셀프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 세 번째 손가락으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안 아파요. 간지럽습니다. 네. 자, 이렇게 피부 당겨가시면서 위쪽으로 살살 밀어가면서 지금은 큐티클을 자르는 게 아니라요. 밀어내는 거예요. 푸셔처럼. 그래서 지금은 라운드 모양을 잡아가면서 지금 약간 이렇게 뜬 거 보이시죠? 이렇게 라인이 잡힌 거 보이시나요? 여기 더스트 털어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쪽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뜬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이쪽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잡아서 한마디로 터널처럼 푸셔를 이렇게 밀어서 큐티클이 뜬 것 같은 걷어 올린 느낌을 잡는 게 이 비트예요. 그럼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지금 뜬 거 보이시죠? 여기 걷어 올라왔죠?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잘 보이겠네요. 이렇게 올라왔죠? 푸셔 역할입니다. 네. 비트 신상인가요? 네, 신상입니다. A라벨이라고 하는 가장 최근에 나온 신상 비트들로 지금 니퍼 없이 케어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잘려나가요. 네, 물어보실 거예요. 이거 아프지 않아요? 간지럽다니까요. 안 아픕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RPM 1입니다. 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커팅도 어느 정도 해냈는데 이렇게 살짝 잡아서 저희 아이스젤 다른 아이디 계정분이 한번 오늘 들어오셨어요. 댓글 달아주시러 도움 주시러 오셨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제가 더스트 털어내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라인이 잡혔습니다. 보이시죠? 푸셔로 꼭 띄우는 것처럼. 자, 케어를 꼼꼼하게 하는 방법. 이 1차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최대한 많이 걷어 올려놓고 띄어놔야지 나중에 커팅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1번으로 지금 걷어 올렸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근데 그래도 저 안쪽에 있는 저기 안까지는 안 들어가요. 동그랗잖아요. 그쵸? 그래서 1번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게 자 2번이 이렇게 더 얄쌍하게 나온 애가 있어요. 뾰족하지 않아요. 끝에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얄쌍하게 생긴 A2번이라고 하는 비트가 있어요. 자, 얘는 그리스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리스고요. 자, 얘는 어떻게 작업을 하실 거냐면 똑같이 계속 RPM 1입니다. 자, 최대한 제 옆에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눕혀서 이렇게 들어가면 자, 아까 안 들어갔던 데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하면서 자, 손톱 깔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루즈 스킨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이드 이쪽 이렇게 들어가는 거 살짝 보이실까요? 그러면서 자, 큐티클 안쪽 저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았던 아까 동그라미가 안 들어갔던 그 안까지 더 깨끗하게 들어 올리실 수 있어요. 자, 다시 이게 언제 제일 효과를 잘 나타내냐면 특히 발톱 하실 때 파고드는 발톱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여기 옆에 사이드 들어가는 게 진짜 잘 돼요. 자, 여기 살짝 이렇게 해서 특히 옆에 요 위쪽 말고 양쪽 코너 쪽, 특히 여기 코너 쪽 니퍼 들어가기 되게 어렵죠. 근데 비트로 사용을 하시면 동그랗게 그냥 돌려가면서 넘기 때문에 저 안에까지 여기 보이실까요? 이렇게 여기 안에까지 들어가요.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걷어 올라온 거.
네. 안 아픕니다. 여기 안까지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리고 더스트 한번 털어볼게요. 자, 그러면 저기 안에까지 다 뜬 거 보이시죠? 네. 처음부터 그 밑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걸로 처음부터 큐티클 정리하면 안 되냐고요? 네, 왜 안 되냐면요. 얘는 지금 아까 라운드로 먼저 띄웠잖아요. 띄웠기 때문에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처럼 퓨셔 역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로 가잖아요. 그러면 안 떠요. 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찢어지기만 하지 뜨지를 않아요. 그래서 라운드 형태로 먼저 푸셔처럼 다 걷어 올려놓고 얘가 해주는 역할은 떠있는 그 틈새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아마 케어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리되는 부분이 좀 느낌이 틀려집니다. 자, 그래서 얘는 푸셔한 나머지 잔여 부분을 다 정리하는 느낌? 그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자, 근데 저는 큐티클이 되게 얇은 편이고요. 두껍지도 않아요. 근데 굉장히 큐티클이 두꺼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니퍼 케어 많이 하셔서 이렇게 뚝뚝뚝 잘리는 소리 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 하기에 조금 너무 부드러워서 얘가 거의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드러워서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땐 얘하고 얘까지 왔는데도 안 떨어지는 딱딱한 특히 패디, 발톱, 엄지발톱 이럴 때는 A3번을 씁니다. 얘가 벌써 색깔이 바뀌었죠. 얘보다 조금 강하다는 얘기예요. 빨간색보다 조금 더 얘가 강합니다. 자, 얘는 언제 쓰냐면요. 저 지금 계속 RPM 1입니다. 1 두고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지금 뭘 할 거냐면 여기서 살짝 여기를 이렇게 한번 위로 큐티클 라인만 한번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보이실까요? 자, 옆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피부가 이렇게 꺾인 거 보이세요? 이게 더 줌인을 해야지 보이시려나?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에 이렇게 나달거리는 걸 위로 이렇게 한번 빡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기를 완전히 잘라낼 수 있게끔 모두 다 걷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도 살짝 이렇게 걷어 올라오시면 이쪽에서 보시면 정확하게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이쪽 손에는 이렇게 걷어 올라온 게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은 걷어 올라온 게 보이시죠? 여기 약간 이렇게 뭔가 떠 있죠? 네. 좀 이따 이거를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니퍼로 잘라내셨을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만 보이는 것 같네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네. 이걸 니퍼로 잘라냈었는데 자, 이제는 이걸 니퍼로 잘라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딱딱하게 남아있는 부분이라든가 특히 패디일 때 정말 많이 쓰실 거예요. 큐티클 라인에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있는 애들을 싹 다 반대로 끄집어내준 역할을 해주는 게 얘예요. 3번. A3번. 그래서 지금 큐티클 푸셔 역할, 루즈 스킨 긁어내고 하는 것까지 다 사용한 게 1, 2, 3번까지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러면 제가 왜 비트로 이렇게 케어하는 걸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는 습식 케어를 많이 할 때는 니퍼 케어를 했을 때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가 됐었는데 요새는 젤을 시술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습식으로 케어하는 게 쉽지가 않아졌어요. 왜냐면 리프팅이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건식으로 케어하는 게 니퍼로 케어하는 게 정말 너무 어려워요. 깨끗하게도 안 되고. 그래서 점점 발전하게 된 게 비트 케어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제가 아예 대놓고 말씀드렸었어요. 비트로 케어하면 니퍼처럼 깨끗하게는 안 돼요 라고 대놓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니퍼를 안 써도 깨끗하게 되는 비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라방에서 다시 보여드리는데요. 자, 이거는 A5번하고 A6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얘는 앞에 표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광택이 엄청 반딱반딱거리죠. 이거 뭐 갈리나 싶을 정도로 만져보면은 무슨 되게 매끄러워요. 근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해줄 거냐면 자, 지금부터 이렇게 손톱 위에 떠있는 부분을 갈아낼 거예요. 근데 왜 두 가지 사이즈냐? 얘는 전체적으로 넓은 부분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주고요. 요 피부 사이에 있는 틈새 여기까지는 깨끗하게 머리 큰 애가 안 들어가져요. 이 개가
얘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먼저 머리 큰 애부터 먼저 사용을 하겠습니다. 머리 큰 애가 A6번이에요. 5번부터 하셔도 되고 6번부터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시작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보시면 저 지금 다시 1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저번에 물어보셨던 분이 저는 1로 했는데 왜 케어가 안 돼요?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거는 피부 타입에 따라서 틀립니다. 피부가 좀 많이 수분이 많으신 분들은 저는 좀 건조한 편이거든요. 그럼 살짝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나가면은 벌써 깎인 거 보이실까요? 이쪽을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깎여 나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저도 여기서 좀 살짝 안 깎이는 것 같아요. 약간 힘이 약한 느낌이 살짝 받아지거든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벌써 잘려나가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씩 이제 그때부터 RPM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 한 3 정도로 올려보겠습니다. 3 정도로 올린 상태에서 예전에 박람회 때 알바쌤인 것 같은데 케어 시험 받아보고 기본적으로 비트니 선생님들 얼마큼 안전하냐를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는 비트를 추천을 드릴 때 뭘 제일 많이 보시냐면 빨리빨리 되는 것보다 무조건 안전한지를 먼저 봅니다. 안 파이는지.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가 쓰냐에 따라서 비트는 물론 당연히 틀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커팅이 되게 잘 돼 있는 비트들은요. 저 지금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안 간지럽거든요. 지금. 이렇게 비비고 있는데도 하나도 안 아파요. 자, 이쪽에 살짝 굳은 살 제가 아무것도 지금 못했는데 원래 딱딱한 이 상태에서도 살짝 비벼볼게요. 원래 여기 좀 커팅을 했어야 되는데 자,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요. 벌써 보이세요? 이쪽에 아까 너덜너덜한 거는 다 날라갔죠. 여기 틈새만 좀 남았죠. 자, 이거는 조금만 볼비트로 바꿀 거예요. A5번으로 바꿀 거예요. 자꾸 글자에 가리니까 조금만 위에. 그래요? 알겠어요. 제가 제 손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위치를 잘 못 잡겠네요. 자, A5번으로 바꿨습니다. 머리 큰 애로 먼저 한번 날렸고요. 이게 6번, 이게 5번입니다. 좀 작은 애로 머리를 바꿀게요. 자, RPM 지금 제가 한 3 정도 줬어요. 다시 약간 피부를 스킨업을 시킨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좀 더 정리가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짝 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걷어 올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보이실까나?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제가 이 큐티클 라인이 정리되고 있는 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위에 아까 이쪽에서 봤을 때 아까 솟아 있었던 거 지금 다 없어졌어요. 여기 약간 더스트 정도만 남아있네요. 약간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뭐가 제일 좋냐면요. 왜 니퍼 케어하고 나면 나중에 이게 거스름이 일어나시는 분들 있죠. 완전 이렇게 거스름이 일어나. 비트 케어를 쓰시면 그게 거의 없어져요. 왜냐하면 니퍼는 이렇게 잘라냈기 때문에 다 여기서 나중에 현미경을 보면은 이렇게 막 커팅된 잘려져 있는 칼선이 막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갈아낸다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칼선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제가 되게 눈칫밥이 많은 손이에요.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손이거든요. 그래서 니퍼 케어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렇게 케어를 하고 나면 거의 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큐티클 라인은 거의 정리가 됐고 양쪽 사이드가 제가 지금 굳은 살이 많아서 여기 양쪽 사이드 정리를 못했거든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아까 요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까 썼던 2번 있죠, 표적칸에 이쪽 조금만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살짝 부족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굳은 살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굳은 살을 하나도 정리를 안 하고 지금 그냥 루즈 스킨 굉장히 부드러운 비트거든요. 여기만 살짝 정리를 했네요. 굳은 살 한 번만 살짝 빼겠습니다. 제 손에 이렇게 굳은 살이 많은지 몰랐어요. 자, 너무 손톱이 딱딱할 땐 전 이거 씁니다. 파츠 제거용에서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파츠 제거용에도요 저는 이걸 씁니다. 왜냐? 굉장히 딱딱한 이게 니퍼로 딱딱딱 잘려지는 그런 굳은 살도 있잖아요. 그런 거 저희 비트가 얼마큼 커팅이 잘 돼 있냐면 그렇게 이거를 파낼 정도로 이렇게 강한 앤데 손에 갖다 대면은요 안 다쳐요. 굳은 살이 다 정리가 돼요. 여기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건 좀 편법이긴 한데 언제 쓰냐면은요.
왜 손톱이 이런 분들 있죠. 제가 C커브가 좀 심해요. 그래서 여기 끝이 쉐입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니은자로 기역자로 꺾이는 손톱들 있죠. 여기까지 쉐입이 여기 보시면 일자로 돼 있잖아요. 여기가 파일이 여기까지 안 들어가요. 이럴 때는 여기 사이드가 일자로 떨어지는 게 싫어서 이렇게도 커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일링용.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아까 일자로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 되면서 쉐입을 동그랗게 잡아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손톱에 이쪽이 살이 많아서 파고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까지 파일이 안 들어가서 나중에 자라나오면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도 그냥 저는 이거 쉐입 잡을 때 이렇게도 씁니다. 양쪽 사이드 잡을 때. 여기 보시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쉐입 잡을 때도 라운드 쉐입이 여기 안 들어갈 때도 여기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잡으셨죠? 자, 여기 굳은 살 조금 여기만 정리하고 마무리 짓게요. 지금 다 A라벨에 들어있는 키트로만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하나만 기존에 있었던 비트고요. 전부 다 이 A라벨에 여기 안에 있는 지금 비트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여기 있는 비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하시고 나서 보시면, 자, 굳은 살 있는 부분 거의 다 뺐고요. 자, 다시 제가 요걸로 다시 돌아올게요. 양쪽 아까 사이즈에 더스트 있는 부분이 조금 남아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 RPM 한 3 정도 뒀고요. 옆에 있는 사이드 여기 한번 들어갔다 올게요. 여기 한번. 자, 이쪽에서 원래는 고객님 손이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셀프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네요. 자, 이렇게 잡고, 자, 그러면 케어 끝났어요. 케어 끝났어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이 작업은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핑거볼에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핑거볼이 없는 상황에서, 선생님 코인 티슈 있으시죠? 코인 티슈에다가, 지금 제가 종이컵을 써서 죄송해요. 자, 그때 코인 티슈에다가 물티슈는 쓰지 마세요. 물티슈를 쓰시면 오일기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젤이 빨리 리프팅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코인 티슈에다가 거즈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살짝 하시고 약간의 수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수분감이 남지 않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왜 거즈 엄지손에 줌아웃시켜서 이제 보여드려야겠네요. 자, 엄지손에 이렇게 감아서 니퍼 케어 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때 자, 보시면 다시 줌이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피부 쪽에 손톱 표면에 붙어 있었던 왜 이렇게 한번 러빙이라고 해야 되나요? 롤링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손톱 표면에 껴있었던 기스난 부분 있잖아요. 그 사이 껴있던 먼지가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떨어져 나가요. 계속 건조하게 계속 파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물을 줘가지고 가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 있는 걸 빼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 손톱 밑에도 한번 살짝 이렇게 정리. 이거는 다 케어 끝난 맨 마지막에 작업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살짝 꼈네요. 보이세요? 네. 니퍼 1도 안 하고 한 케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표면이 살짝 울퉁불퉁하죠? 그럼 이때 맨 마지막으로 샌딩 한번 작업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비트보다는 전체 표면 정리를 하실 때는 이렇게 샌딩, 스펀지 파일로 한번 샌딩을 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자, 지금 조금 각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만 살짝 들어갈게요. 그런 다음에 이 작업은 이렇게 거즈 작업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온타올 정리 한번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이실까요? 어두우실까봐 조금 제가 그러는데 이쪽을 조명을 살짝 켜드릴게요. 에이샤. 조금 더 잘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비트로 했다라고 하시면 믿기시겠어요? 네. 완전히 깨끗해졌죠? 네. 케어하고 샌딩하면 자꾸 일어나요라고 하시죠? 자, 이 비트 케어 해보세요. 안 떠요. 제가 되게 거스름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니퍼를 잘 안 쓰게 되는 사람인데 정말 제 손에 이거 케어해보고 나는 이걸로만 케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딱 들을 정도로 되게 깨끗하게 되지만 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통 이렇게 비비면 루즈 스킨 남아있거나 뭐가 케어 있으면 다시 또 뜨거든요. 근데 그대로 있죠. 완전 깔끔하게 잡혔죠. 자, 여기에다가 다시 베이스에 시술하시고 바로 젤 시술하시면 되세요. 완전 깨끗하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정리를 한번 살짝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비트를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요. 자, 제가 순서대로 꽂아 놓을 건데요. 1번, A1번, 첫 번째 A1번, 그 다음에 A2번, A2번, A3번. 여기에 더스트가 많네요.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A4번. 네. 제가 A4번, A5번, 6번, 7번. 자, 제가 오늘 쓴 비트만 여기에 딱 꽂아 드릴게요. 딱 요렇게 썼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7번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요거 하나만 제가 속비트로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두꺼운 큐티클 케어도 해보고 싶어요. 두꺼운 큐티클을 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다만 두꺼운 큐티클은 얘를 좀 더 많이 써요. 예, 그리고 들어가는 하실 때 방법은 다 똑같은데요. 뭐가 틀려지느냐? RPM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두꺼운 큐티클이 갔을 때 딱딱한 큐티클이다 라고 할 때는 RPM을 높여주셔야 되고요. 부들부들한데 큐티클 라인 폭만 넓어요. 그럴 때는 RPM을 좀 낮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객님한테 여쭤보셔야 돼요. 혹시 따가우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저는 이제 보통 1rpm을 할 경우가 많은데 1rpm을 했을 때 안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rpm을 4에서 5까지도 올립니다. 예, 항상 1만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상황에 맞춰서 하지만 피부 타입에 따라서 틀리지만 저는 조금 잘 잘리는 피부에 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분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안 잘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RPM을 4에서 5 정도까지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두꺼운 큐티클 하는 거는 완전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가 조금 더 두꺼우려나? 네. 하는 방법은 완전 똑같은데요. 다만 큐티클이 두꺼우신 분들은 자, 여기서 보시면 큐티클이 좀 많이 두꺼우신 분들은 제가 이 비트를 좀 더 많이 쓴다고 했던 이유가 이렇게 해서 안으로 지금 피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시려나?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젤이 있어가지고 좀 덜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걷어내는 느낌? 그러니까 띄우는 거를 이 비트를 좀 더 많이 써요. 3번 같은 3번 그러니까 좀 큐티클이 많이 두꺼우신 분들은 그러면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뜨는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더 많이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강한 비트를 사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1, 2, 3번 중에서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시는데 큐티클이 두껍고 딱딱하신 분이다라면 3번을 제일 많이 쓰실 거고요. 큐티클이 얇고 좀 나달나달한다 라고 하면 아마 1번을 더 많이 쓰실 거예요. 요거는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네. 세우기는 잘 되는데 안 잘려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걸 하실 때 RPM을 높이셔야 됩니다. 네. 정말 완전 나달나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5, 6 정도까지도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수분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RPM을 조금 높여서 커팅을 해보시고요. 자, 질문사항 있으면 DM 주시고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DM 쪽 말고도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아까 채널 반은 방법이 비즈니스원 쪽에서 이렇게 밀면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면 네, 저기 카톡 하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앱에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요거 채널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카톡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문의 주셔도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보는 방법만 더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앱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시면 여기서 아이스젤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서치를 하시면 아이스 팩 말고요, 선생님들. 아이스 젤입니다. 아이스 젤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비 로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죠? 그럼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 동영상 보시면 어제 저희가 했던 그 얼음 네일 하트 버전도 여기 지금 올라갔어요. 저희 편집본 같은 경우. 그리고 기존에 했던 얼음 네일 것도 역시 뭐 다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계속 저희가 일주일에 3번씩 영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아트 영상들 보고 싶으시면 여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게 저희가 해외 분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영어, 일본어 좀 여러 가지 언어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막이 아이고 광고가 뜨네요. 네, 점 보시면 자막이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살짝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는 자막 보이죠? 근데 여기 앱일 경우는 CC라고 되어 있는 게 자막이더라고요. 여기 CC 보이시죠? 그러면 이걸 클릭을 하시면 자막이 지금 안 보일 거예요. 안 보이죠? 근데 여기에 CC 있죠? CC. 앱에서일 경우에 여기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 자막이 한국어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자막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 보실 때 그거 참고 꼭 자막 켜고 보시게끔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릴 거고요.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주 아마 화요일 9시쯤 다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9시가 좋으시죠? 네. 다시 한번 인스타 피드 쭉 통해서 공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9시라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봬요. 안녕.